민주당 얘기 지금 나온 김에 좀 같이 해보죠. 민주당은 요즘 이제 엄청난 속도의 입법, 탄핵, 뭐 청문회에서 뭐 공격 일변대로 쭉 가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부권 정국은 반복되고, 그 다음에 뭐 인사청문회는 계속 파행이 되고,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근데 200석은 안 되고,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번 정기국회 혹은 이제 연말 예산안까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려고 하는 건지가 사실은, 그러니까 뭐 책임 야당 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제가 반복해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강경 모드는 하는데, 뭐 기사들 보면 의원들도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통과만 시키고 나서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법안 통과 안 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지라고 약간 묘한 기분이 든다, 뭐 이런 인터뷰들도 있더라고요. 익명을 요구해서 그렇지만.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뭐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금 뭐 좋아할 만한, 만족할 만한 행보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, 사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러고만 있어서는 안 될 문제 아닌가라는 얘기를,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 문제는, 그 부분은 뭐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평론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아무 대화나 제대로 된 대화를 전부 윤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그래, 뭘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. 평론가가 사실 평론가가 여기서 제일 이제 웃긴 게, 평론가가 너무 웃긴 게, 여기서 이런 쉽게 가는 방법은 민주당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좀 토론을 하고 협치를 하고, 내줄 거 내주고, 그렇게 하시오. 근데 할 게 없어. 근데 그 상대한테 그럼 뭘 주면 해줍니까? 그쵸. 아니 그게 무슨 설명을 평론가가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해줄 게 없죠 지금. 그게 너무 웃긴 것 같고, 네.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때 보세요. 자기들이 한우산업지원법은 거부권을 왜 행사하는 거예요, 그걸?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평론가도 민주당에 대해서,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을 비난을 했으니까 네. 민주당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쵸. 그게 인지상정입니다. 근데 막 이래 놓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밀어붙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, 무슨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. 할 말이 없죠.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안 하고, 네. 근데 제가 이제 이 어떤 민주당식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부분은 오히려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, 그 강성 지지층이 뭐 어쨌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, 강성 지지층 얘기할 건덕지는 이제 다른 주제인 것 같고, 요즘에 이제 그 민주당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는, 그렇게 밀어붙이고 헐뜯고 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막 합의를 볼 것 같아요, 양당이. 진성준 근데 정책의장은 금투세 뭐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, 민주당 쪽에서는. 시행을 하되 뭐 유예가 아니라 저 완화해 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전선이 거기도 네. 민주당 내 논의의 전선이 네. 시행을 할 거냐 유예할 거냐처럼 돼버렸잖아요. 근데 시행을 한다는 거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? 이게 또 있어요. 완화해 줄 거잖아요, 기준을. 완화해 줄 거냐 아닐 거냐,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장한다고 그게 100% 관철될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여서. 그리고 금투세만 있습니까? 계속 민주당의 최근의 태도가, 상속세도 일정 부분은 놔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기재부에서 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.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공제한도를 높인다던가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. 최고 세율도 50에서 40%로 내린다는 거.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 걸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. 그렇죠.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꺼내다 마른 거잖아요. 그쵸. 종부세도. 네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태도와 행보가 뭘 의미하는 거냐,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봐야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이다, 요 원툴로 이 민주당 정치를 분석을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. 그러면 그렇죠. 네. 오히려 민주당 정치의 본질은 본인들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나, 예를 들면 뭐 전국민 2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보편적 복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떤 이제 가치나 노선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이걸로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, 지금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굉장히 계산적인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,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, 그 틀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을 치러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두 가지, 민주당을 중심에 놓으면
민주당 지지층이 연성화된 측에 두 가지 조류가 있어요. 그들이 사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그래서 지민 미조를 했더니 민주당이 갑자기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논리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언론이 이제 그렇게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세요? 를 물어본 걸 보면은 지지 논리가 일관되지가 않아요. 그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세게 혼내줘야 되는데 강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강하지 않다. 너무 지난번 총선에서 180석 몰아줬더니 말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야 너무 설렁설렁해갖고 안 되겠어. 더 센 놈이 필요하겠어. 조국 당해본 놈 아니야. 윤석열에게 당해본 놈 조국이 복수한다. 그러니까 조국을 한번 밀어줘야 돼. 뭐 이런 정서가 있죠. 한쪽에 있고 또 한쪽은 이 언론 표현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강남 좌파 정서. 야. 좌파 아닙니다. 하지만 언론 표현으로 강남 좌파 정서. 뭐냐? 하여튼 진보는 진보인데 네. 진보이고 싶은데 네. 좀 부자인 진보이고 싶다. 그래서 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집 하나 가진 거밖에 없는데 억울하다. 그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 올려줘갖고 너무 폭탄 맞은 거 아니냐. 이런 것도 민생 아니냐. 민생을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. 민주당이 그동안 경직된 이념만 주장을 해가지고 민생을 안 돌봐가지고 우리가 종부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. 서울에 예를 들면은 마용성 이런 데 있잖아요. 이런데 그런 데서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근데 두 개가 물론 어떻게 이 얘기를 잘 끼워 맞추면은 양립 가능한 요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틀로 봤을 때는 그게 양립이 되나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. 근데 올캐치 파티니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장바구니에 넣어두는 거 아니에요,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는.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 어떤 2D의 1차원적인 그러니까 2D 이 평면적인 어떤 이념의 지형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 우파고 윤석열 정권 우파니까 부자 감세 정당인데 부자 감세를 요구하는 그 사실상 부자 감세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종부세를 깎아달라 이런 게 부자 감세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하고 그 우파인 윤석열로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에서 만나가지고 수도권에 예를 들면 강남 일부하고 호남에 윤석열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호남 지역의 이 지역의 일부하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 기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게 이 평면적인 이 이념 축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가 그러니까는 평면의 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3D인 거지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거를 잘 해나가려면은 양쪽을 다 어쨌든 가져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없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뺏어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. 국민의힘 지지층은 무당층으로 갈지언정 절대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 안 할 거 아닙니까? 그쵸? 절대로. 그러니까 연성화된 민주당 지지층, 즉 조국혁신당으로 갔거나 뭐 이런 층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? 지금 돌리면 첫째, 윤석열을 더 세게 혼내줘야 되죠? 그럼 뭐 해야 돼요? 탄핵, 뭐 청문회, 뭐 이런 거, 뭐 계엄령을 하지 않을까요? 뭐 이런 거,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세게 혼내주는 거를 하고,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? 두 번째, 세금 깎아주는 얘기를 막 우리도 고민하고 있어요.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개가 그렇게 간다. 그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쵸. 이거는 계산을 그렇게 한 거죠. 계산한 거다.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 전체적인 민주당의 지금의 스탠스를 잘 설명할 수 없다.